하나가 이제 보면은 여기 나경원 의원이 있는 동작을 한번 잘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경원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가 나경원 의원이 선수가 동작에서 2선을 했고 이번에 3선째입니다. 중간에 지난 20일 때는 이수진 의원이 이 지역구의 이 국회의원이었는데, 이번에 그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여기가 이제 민주당이, 여기 같은 경우는 출구조사 했을 때는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됐었는데 결국에는 나경원 의원이 이제 당선이 됐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 국회의원이면서도 이전에는 중구 국회의원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제가 경험했었을 때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가 좀 일을 잘하시는 편이었어요. 제가 경험을 했었을 때. 예. 그래서 좀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자갈님이 제가 국민의힘 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인 겁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나경원이 일을 참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중국 국회의원이었을 때. 중국 국회의원일 때 이제 한번 뵌 적이 있긴 한데. 또 신성이 여기 추미애 의원입니다. 여기가 이제 새벽 내내 이용 추미애 둘이서 왔다 갔다 하다 마지막 추미애 의원이 당선이 된 상황이죠. 1199표. 완전 박빙 중에 박빙이었습니다. 박빙. 그리고 여기 신성, 박수현. 이분도 청와대 이제 그 비서관 뭐 이렇게 하셨던, 대변인인가 비서관 하셨던 분인데 몇 번 떨어지고 여기 이번에 이제 됐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결국에는 민주당한테 떨리는 상황, 이렇게 해서 패배를 해서 결국에는 국회의원이 못 되는 상황이 됐죠. 이분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요번에 6선인가 아마 그런 것 같던데, 상당한 선수가 있으신 분인데 안타깝게 됐죠. 여기 같은 경우에 또 재밌는 현상이, 이낙연 후보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서 나갔는데 민주당한테 완전 밀리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민영배 의원이 이제 당선이 되는 상황. 요 김성애, 이분도 그 뭐 민주당 뭐 정책연구소인가 뭔가 하는 그런 거기에 있던 분인데, 이분도 이 민주당 세가 강한 지역에 나와서 이번에는 국회에 입성을 하는 상황이 됐고, 좀 전에 이제 퀴즈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준석, 이분이 결국에는 부동산 문제, 아들 증여에 석연치 않은 증여로 인해서 결국에는 낙선이 되는 상황. 그 전까지는 상당한 유리한 고지를 밟고 있었는데 결국에 이준석 그 전 대표의 전략, 정치적인 전략, 여태까지 했던 전략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한번 요번에 보여준 것도 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끊이지 않고 되긴 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이준석의 당 개혁신당이 어떤 방향으로 스탠스를 잡아갈까,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식의 방향을 잡아갈지, 민주당 계열의 방향을 잡을지 아니면은 지금 보면은 국힘의 방향을 잡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마지막에 이제 수영, 여기 될 것인가, 여기가 이제 장해찬 그 분이 여기에 국민의힘에서 공천에서 떨어졌는데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문제가 상당히 됐었죠. 예, 그래서 그쪽으로 표가 양분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부산 시민들은 수영구 구민들은 그렇게 양분시키지 않고 국민의힘에 몰빵을 해주면서 이변 없이 국민의힘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이사항이 있는 지역구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재미가 있는 상황이 되죠. 그 빠르게 이제 서울을 한번 체크해 보면, 서울의 재밌는 상황은 지금 이 생각보다 의석수를 많이 가져갔다. 10석을 넘을 것인가가 고민하는 부분이었는데 11석이 된 거, 그리고 서울 민주당이 37석밖에 못 가져간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 도봉구 같은 경우에 이
약간 낙하산은 아닌 낙하산의 그 향기가 있어서 안기령 후보 같은 경우에 급발진으로 갑자기 들어왔죠. 여기 지역구가 원래는 전통적인 김근태 의장, 그 다음에 그 김근태 의장의 부인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인 뭐 그분 있어요. 그분의 이제 지역구였는데 그분의 지역구를 여기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낙하산 느낌이 상당히 세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됐는데 자세히 뜯어보면은 이 지역이 어디냐 아실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아실로. 요 지역이 창동입니다. 창동 지역구 자체가. 그러면 창동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데냐? 재건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시행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 지역에 대해서 기대 심리가 높을 수밖에 없죠. 기대 심리가.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기 창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면 창동 이쪽에 요 라인들 창동 19역, 창동 18, 그다음에 여기 상하 1차 안전진단 통과하고 여기 쌍문 이런 재개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놓여져 있다 보니까 이쪽도 보면은 창동 이쪽 지역들에 대해서 아파트 지역이 많이 놓여 있고 요 그 도봉구에서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 게 여기 북한산 아이파크 여기도 이제 상당히 음, 이쪽 지역에서는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산다고 하는 데가 이쪽 지역이죠. 위치적으로 이제 창동역이랑 가깝기도 하고 단지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요번 여기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장 올라갈 때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대 심리를 자극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민감한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요 창동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GTX가 통과합니다. GTX가 통과하는데 여기 지하화를 한 해 만에 했다가 결국에는 지하화 하기로 하는 그런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로 좀 전에 얘기했던 요 두 후보가 나왔는데 이 두 후보가 결국에는 국힘으로 당선이 되는 이변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영등포 같은 마포도 있고 영등포 요쪽 같은 경우에 조정훈 이분이 원래 시대 21인가 그런 저기 당이었는데 국민의힘으로 갑자기 훅 들어갔죠. 훅 들어가서 여기 후보로 나왔는데 요 이렇게 나오면서 마포 요 지역이 이제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아실로 봐보시면은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지역은 마용성의 말을 얘기하는 그 지역입니다. 마용성의 말을 얘기하는 마포. 요 마포 지역에 여기 마포 아파트가 엄청 많아요. 아파트가 그냥 많은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중요하죠. 30평대 20억을 훌쩍 넘는 아파트 단지를 이루고 있는 곳이었어요. 백칠동 10층이 최근에 24년 3월에 18억에 거래가 될 정도로 보수세가 짙을 수밖에 없는 지역. 그리고 이 지역은 또 뭐 태형 아파트 여기 대단지인데 여기 리모델링을 하겠다 뭐 하겠다 여기 20억 호가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여기가 5억일 때 여기 5억일 때 제가 여기를 한참 보고 있었을 때죠. 이 5억일 때 요 지역들이 가격이 5억일 때를 이제 5억대 이제 후반대 막 이랬을 때를 보고 다녔을 텐데 여기가 이렇게 살기가 좋으니까는 서로 사겠다는 사람도 있고 학원가도 생기면서 요게 이제 꼬물꼬물하다가 결국엔 상승장을 맞으면서 터졌습니다. 태형이. 근데 이제 또 리모델링으로 약간 내용이 있는 지역이긴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가격이 적지 않게 비싼 아파트를 이루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여기 26평도 이제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30평 보면은 여기 다 20억이 넘었던 아파트예요. 그리고 최근에 18억. 똑같이 리버엘이랑 리버파크랑 다 한강변 쪽에 가까이 있는 마포구 아파트다 보니까 18억, 5천, 18억 이런 식으로 거래되는 지역이다 보니 그리고 이쪽에 넘어가면은 도화 1구역 여기 도화 우성아파트 재건축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재산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쪽에 대해서 선호도가 당연히 국힘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죠.
반대편인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의원이 있는 데는 이쪽 이제 홍대랑 이쪽에 그 망원동 일대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사는 곳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은 정청래 의원이 이제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뒤에 영등포 요번에 오늘 우리가 그 저기 임장을 갈 영등포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박빙이었던 곳이 여기입니다. 영등포 을 김민석과 박용찬 이 두 분이 경쟁을 해서 새벽까지도 박용찬 의원이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김민석 의원이 밀리고 있었어요. 밀리고 있어서 아 이분이 이번엔 떨어지나 보다 했는데 근데 이 강세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영등포 을 지역이 어디에 포함이 되냐? 여의도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섬과 여의도 바깥에 있는 지역과 온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초박빙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마지막에 역전을 하면서 여기 표 차이 보시면은 1135표다. 이렇게 이제 해서 끝났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죠. 이거를 어떻게 기억을 해놓냐. 여의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의도 그 다음에 시범아파트 시범아파트 도색을 했습니다. 도색을 했죠. 그리고 이제 신통도 안 하겠다. 신통이 우리 속았다. 신통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의도에서는 상당히 이쪽 국민의힘을 이제 지지를 받았는데 결국에 여의도 섬 이외 지역 이쪽 이렇게 이제 신길동이죠. 신길 우리 임장 가봐서 알잖아요. 신길동에서 지지를 받은 게 이렇게 제가 이거 데이터 안 까봐도 딱 나오는 지역입니다. 데이터 안 까봐도 데이터 지금 열심히 정리가 돼가지고 뭐 지역별로 동별로 뭐 그 나오겠죠. 동별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지금 상황들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체크를 좀 해보는 게 이제 좋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예. 아이고야. 예. 그래서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색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이색적이라고 할 만한 데가 또 한 군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박빙 지역이 또 있었어요. 박빙 지역. 여기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예. 그게 어디냐? 송파. 송파가 새벽까지도 접전을 이뤘죠. 여기 지금 배현진 되고 남인선 2분. 여기 3286표가 나오는 거죠. 송파구 병. 송파구 병은 송파구 지역에서도 조금 많이 열세를 보이는 지역이죠. 지금 여기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송파구 갑, 그다음에 송파구 을, 송파구 병 이렇게 지역을 봐보면 지역의 위치를 봐보시면은 전통 잠실 쪽이 아닙니다. 잠실 쪽이 아니다 보니까는 거여 마천 쪽의 방향이다 보니까는 요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세보다는 민주당 세가 상당히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네이버 이제 검색을 하나 더 해보면 송파 여기가 계속 민주당의 영향력을 송파병이죠. 제가 왜 병이라고 하면서 을을 쳤죠. 송파병 지역구 같은 경우에 이제 위키에도 나와 있는데 송파병 역시 어이가 없네. 갑자기 여기 기사 보니까는 요런 기사도 뜨네요. 송파병 역시 어이가 없네. 예. 뭐 어이가 없을 것까지는 없죠. 어이가 없을 것까지는 없는데 어이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저기죠. 지금 뭐 그래도 송파군데 그죠? 그래도 송파군데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강남 3구가 저렇게 나온다는 게 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글들이 부동산 스터디에 올라오는 거죠. 송파병 위키, 여기 위키에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색깔이 나옵니다. 김을동 의원 나오기 전에 남인선 의원이 이제 이번에도 재선을 이제 하고 3선까지 지금 지역구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밭을 이루고 있는 곳이
송파병. 예, 송파병입니다. 그래서 송파병 지역 자체는 이게 쉽게 국힘이 이길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여마천이에요. 거여마천. 거여마천, 가락동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요 지역에 국민의힘보다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세가 상당히 크죠. 민주당 세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요번에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죠.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아 이분이 될 수밖에 없. 삼선 하신 분이에요. 삼선. 그래서 송파병이 그렇고 강동구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뭐 좀 센 얘기를 임장 때도 센 얘기를 했지만 부동산 측면에서는 지금 얘기 나온 게 제가 봤을 때는 강동구가 원래부터 민주당세가 강한 것도 있기도 하지만 아파트 값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아파트 값과 무관하지는 않다. 그러면 아파트 값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 지금 여기 아파트가 엄청 많이 강동구에 아파트가 엄청 많이 들어왔었죠. 근데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고덕 일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22년도에 가격이 밑으로 확 꺼질 때 확 꺼질 때 많이 내려간 지역 중에 하나가 강동구죠. 지금 뭐 고덕 아이파크 이런 것들도 지금 내려갔다가 뭐 살짝 올라오는 추세, 레미안 힐스도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추세. 근데 이때 이제 지금 보시면은 지금 매매 30평대 매매를 보시면은 이게 등기를 친 거네 아니네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쫄아서 이게 무슨 직거래다 아니다 아니요. 지금 보면은 12억대까지 내려가서 여기 10억대의 직거래 하나 있고 결국에는 12억대까지 내려가는 상황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 버리는 상황까지 되니까 이제 많이 놀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때다 싶어서 직거래로 넘기는 이게 증여상속에 증여일 수 있는 거래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죠. 급격하게 무너지니까. 그러면 이 급격하게 무너진다는 얘기를 또 한편으로는 달리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지역이 어떻다. 돈이 지금 어떻게 된다? 아웃하고 있다는 얘기가 또 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 돈이 아웃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쌓이는 지역이 아니라 돈이 아웃하고 있는 지역. 근데 어쨌든 반등을 해서 12억 언저리쯤 되니까는 거래는 하겠다. 12억 언저리는 가격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여기 뭐 9호선 호재니 뭐니 막 이러고 하는데 지금 하락장성에서는 그 호재가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 입주 물량이 너무 많고 강동구 일대에 여기 보면 다 이 재건축 하겠다고 하는 단지들이에요. 재건축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요 삼익그린도 상당히 지금 재건축 하겠다고 하는 지역인데 내려가서 올라오지를 못하는 상황이 됐죠. 근데 요 지역 자체가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냐 생각을 해보면 그런 지역들이 지금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 일대가 고덕 일대 여기가 요 고덕 여기 상권인데 상권 여기 뭐 이제 삼익그린 이런 것들이 이제 고덕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놓여 있긴 하지만 입주량도 많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확 밀리는 상황 그리고 빠져나가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요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여기죠. 둔천동 포레나 여기 이제 20억 거래됐다고 지금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아직 실거래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조합원 매물만 지금 거래가 되는 거예요. 조합원 매물만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송파가 아니라 여기는 송파죠. 올림픽 선수촌 올선 여기 진짜 여기서 딱 이제 선을 명확하게 긋죠. 너와 나는 다르다. 그죠? 강동이고 여기는 송파고. 근데 여기 송파에서는 빨간색. 그죠?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이렇게 놓여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에 일단은 현재 사람이 들어가서 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관심 둬야 될 거가 여기가 1만 세대가 넘죠. 그렇다고는 다음 지선 때
지방선거 때 분위기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다음 선거 때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가. 지금 현재는 어쨌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대단지가 들어오고 지켜야 될 게 늘어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송파 여기 요 지역 같은 경우에 위쪽에 한영외고 있는 데에 지금 보면은 여기가 학군지라라고 해서 이렇게 가고 있긴 한데 요쪽 그 송파 여기 둔촌주공 있는 사람들은 요쪽에 이제 방이동 쪽에 학원가가 있죠. 요쪽으로 가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학군 지역으로 놓여 있는 올성과 포레온 근데 이 길 하나 차이로 빨간색과 지금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색깔을 칠해 놓는 게 더 좋긴 하겠죠. 빨간색 지역, 파란색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강동이 지금 보면은 지금 재밌는 상황이 벌어진 게 이쪽에 지금 보시면은 강동이 나 강남 4구라고 했습니다. 강남 4구라고 했는데 강남 4구는 어디냐 했더니 여기 동작을 동작을이 강남 4구구나. 요 강남 여기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나경원 의원이 표바소로 가져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흑석동이죠. 흑석동의 재개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온 지역이니까 여기 보면은 아크로 그죠? 아크로하고 그다음에 롯데캐슬 그다음에 뭐 흑석자이 이런 데들에서 지금 보면은 지켜야 될 것들이 이제 많은 지역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송파 여기 병 같은 곳은 민주당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강남 4구라고 했지만은 아니죠. 이제 명확하게 민주당 계열이 딱딱딱 그러면은 지킬 것보다 나갈 것들에 대한 임차인이 많다라는 얘기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거주로 소유를 한 사람보다도 임차인이 많은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그게 정확하게 맞다 아니라가 아니라 이 성향을 보는 거죠. 민주당 계열이 많다는 얘기는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있는 보다도 임차인 비율이 높은 곳이 결국에는 강동구이지 않나라는 것들을 확인이 되고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아크로 리버파크, 흑석자이, 롯데캐슬 등 센트레빌 등에서는 실거주로 하는 지킬 거 많은 소유주가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강남 사고가 상황이 많이 좀 달라졌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워키토키님이 얘기한 것처럼 중강남 얘기를 했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중강남 얘기를 그렇게 이제 열심히 했던 곳 중에 하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했었을 때 지역별로 색깔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 이러다가 오늘 이것만 해도 뒤에 임장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일단 용산이 박빙이었습니다. 박빙. 여기도 이제 들쑥날쑥하고 막 6,100표면은 얼마 차이가 안 나는 지역이긴 한데 용산구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용산을 그래도 어쨌든 보수가 지켰다. 이분이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재선을 이제 한 거죠. 이 지역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권영세 의원은 다선 의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통일부 장관도 했던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결국에는 박빙에서 이겼는데 제가 그 용산 그때 지난번에 삼각지 갔을 때 한번 얘기했습니다. 삼각지 역 앞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여기 선거 사무실을 쓰는 사람이 당선이 된다. 당선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영등포구청까지 가려면 한참 멀어서 당선이 된다. 그러면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가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물건 한번 보고 가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올 때까지 왔으니까는 보고는 가야지. 그러면 그 물건 삼각지에 있는 그 물건 삼각지 뭐야?
이분이 강태용 의원이 쓰셨네. 여기 원래는 저거였었는데 선거사무실에 여기 이렇게 이분이 쓰셨는데 아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요 건물이 선거사무실 건물이에요. 요 건물이 권영세. 근데 요번에 뒤가 약해졌나 본데 강태웅으로 바뀌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왜 권영세로 봤죠? 이 건물 권영세 이분이 나가셨네. 이렇게 이제 이게 선거 건물이에요. 선거 건물. 여기 지금 보면은 이 건물이 또 이제 언제까지 내려가냐 이렇게 되면은 진영 여기 보이시죠? 이 건물은 선거 건물이에요. 여야 할 거 없이 계속 이 건물에 선거 사무실을 계속 두세요. 여기 선거 사무실 유명하죠. 선거 사무실로. 여기 진영 진영 선거 사무실. 이 진영이라는 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저기죠. 한나라당에 있다가 그 민주당으로 넘어가셔서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시고 이러신 분인데 여기 새누리당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새누리당. 이게 이제 선거 건물입니다. 이게 선거 건물. 여기 이제 보이시죠? 돈이 이게 500에서 2천만 원까지 연간 돈을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500까지 받는 거는 제가 물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청파동 가서 이 월세 아니 그 연세 중개기를 연세를 이렇게 돈을 줍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선거 때마다 이렇게 진영 의원이 이렇게 이제 선거 사무실로 써주는 동네. 이거 오늘 강남 서초는 뭐 이변 없이 조은희 국회의원이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됐고 강남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가불병.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요 강남에서 강남병이었나 을이었나 요 지역구에 원래 그 누구냐면 그 북한에서 그 외교관 하다가 넘어오신 분이 무슨 태호였지? 그분이 지역구로 있었던 지역인데 이분이 구로로 갔어요. 구로로. 그래서 구로로 갔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떨어졌어요. 태영호. 이분이 구로로 가서 떨어졌습니다. 구로로 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원래는 강남구 국회의원이었는데 이번에 공천은 받긴 받았는데 구로를 가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 그래서 여전히 민심은 쉽지 않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서울을 정리해서 봐보면 지금 현재 생각보다는 서울에서 국힘이 선전한 거는 맞긴 하다. 선전은 했다. 나경원 누나도 돌아오고 도봉구에서 한 명도 국힘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선방을 했는데 좀 지켰으면 하는 지역들에서 탈락이 된 거죠. 송파 병이 탈환을 결국엔 못하고 여전히 민주세로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키는 것보다 소유주들은 다 딴 곳에 있나 보다. 임차인들이 많이 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 판세가 이렇고 그리고 용산을 우리가 볼 때 중구, 용산, 종로 이렇게 세 개를 도심권으로 이렇게 같이 보면 좋은데 중구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구 송동 갑인데 전현희 의원이 됐어요. 윤희수 의원도 여기도 박빙 지역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박성준, 이혜훈 여기도 초박빙이었어요. 새벽까지도. 이런 데들을 보면은 명확하게 지금 민심이 현 정부의 비판도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주당도 잘한 거
없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형으로 봤었을 때는 부동산이 여전히 좀 관망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관망세. 그래서 이 방향도 저 방향도 가기가 어려운 상황. 부동산은 당분간은 계속 관망세다. 근데 이 관망세에서 변곡점이 될 만한 거는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변곡점이 될 만한 거는 이제 대외 경제 여건인 거죠. 경제 지표들을 한번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제 미국 그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가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환율이 지금 높은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미국의 도란프형이 어떻게 될 건지,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경제 지표에서 또 하나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물가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유가의 유가. 유가가 상승 여부의 문제가 이제 커지는데, 물가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관망세에서 관망세를 유지하다가 버티다 밑으로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문제가 커지죠. 근데 여기 전쟁, 중동 전쟁과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가 있냐면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천연가스. 그리고 이스라엘 이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경우에는 석유가 매장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하반기에 이 천연가스와 석유를 써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으로 갈 것인가도 첨예한 상태고, 11월 대선이 있어요. 11월 대선. 11월 대선에 도란프형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도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관망세가 짙은 상황이 되고, 그리고 미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 인플레가 지금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당분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갈 것인가, 하반기에 금리가 내려갈 것인가,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8%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8%. 그럼 8%로 간다는 얘기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하죠. 금리 인하 계단식 될 것 더 늦기 7시에 더 늦기 전에 더 적게 고조가 되고, JP모건 8%까지 인상,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예.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금리 인하 일정 먹구름, JP모건 8%까지 인상 경고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로만 끝날 게 아니라 선거가 지난번하고 크게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금리가 8%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살펴봐야 되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게 쉽게 방향을 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외신들 윤 대통령 레임덕 언급, 국회 가반 없이 임기 5년, 요 기사가 이제 좀 재밌게 됐는데, 레임덕 가능성, 이재명 차기 유력 주자로 이제 올라섰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중국 언론에서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 몇 차례 얘기했던 상황들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우리 이재명, 재명이 형은 쉽게 죽지 않는다. 쉽게 죽지 않는다. 물타기 해야죠. 아까 전에는 국민의힘 편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재명이 형은 쉽게 죽지 않는다로 물타기를 해야 되겠죠. 제갈님이 뭐라고 하지 않게. 재명이 형이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부활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관망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부는 국민의힘인데 국회 권력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상황이어서 팽팽한 상황. 그래서 관망을 하다가 이 대외 여건,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대외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대외 여건이 이렇게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금리도 8%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하반기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가는데, 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금 떨어진 거를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못 견디는 상황으로 와서 쭉쭉 빠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하반기를 넘어서 내년쯤에 역으로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챙겨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도 한번 그 얘기도 하기도 했지만은 이번 달 말에 이제 그 델방 분들에게 지금 이제 예고를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그걸 안 읽으신 것 같아요. 안 읽으셔서 지금 못 보신 것 같은데, 예, 이거 델방 분들 신청하셔야 돼요. 신청. 예, 그래서 요거 여기 이제 한강다리 부동산 투자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2022년 4월 달에 아파트 시세 조사한 게 있고, 거기에 연결해서 지금 요 최근의 시세들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한번 이제는 좀 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들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앞전에 기존의 가격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2년도 때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의 가격들입니다. 이게 후두둑 내려갔죠. 후두둑. 그래서 이제 후두둑 내려간 것 중에 반등이 된 지역이 어딘지, 반등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 입지적으로 괜찮은데 아까운 지역이 어딘지를 한번 이제 체크를 할 거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고 신청을 해서 들어오셔야 돼요. 이거 이제 나중에 가서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방법이 없죠.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블로그에 지금 올려놨는데, 요 링크, 예, 요 링크 지금 해서 달방분들은 공유하기를 누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이러다가 지방도 못했는데, 이거는 추후에 지방을 다시 해야 되나? 지방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